예. 예, 그 저기 7개만 이제 아직도 이제 만들어 놓고 예. 전국에 이제 그 16개를 이제 만드는 거는 좀 시간이 좀 그러니까 자활센터는 기초자치체도 다 있잖아요. 근데 광역만 예. 광역이 7개가 있다는 예, 거예요. 예. 예. 이 원래 이제 중앙센터가 있거든요. 중앙 네, 자활센터가 있는데 그 민간 전달 체계 이제 완성도가 이제 중앙 광역 이제 지역인데 예, 예. 그 아직도 이제 광역이 좀 취약하죠. 예. 네. 예.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예산 문제도 있고 네, 그러니까 예, 특히 예. 지금 예. 이 현 정부가 이제 자활 사업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네. 그 초기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. 예, 예. 그 괜히 퍼주기식 복지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네, 생각하고 네. 있고.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일자리 문제가 이제 이게 되니까 예. 이 자활을 또 좀 새삼 이렇게 좀 부각시키는 예. 쪽으로 가고 있죠. 그러니까 아직은 자활이 뭐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상당한 정도로 뭐 그렇죠. 일자리를 만들고는 있잖아요. 네, 네. 사실 이제 자활 사업이 갖는 그 사회적 편익을 좀 저기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자활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는 탈수금률에만 이걸 집중시키다 보니까 네. 이 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빈곤층이 그 근로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네, 근로 의욕을 네. 상실하지 않고 네. 그것을 늘 갖고 있으면서 나 자활해야지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네, 네.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지원이나 그거를 받지 않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네, 네, 만들어주는 네, 그 네. 사회적 환경 예, 예.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예. 과정이라고 하는 걸 싹 빼놓고 예, 예. 결과만 놓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. 그런데 결과로도 네, 제가 이제 몇 군데 가본 예, 경험으로는 당진 자활도 가보고 네, 제가 네. 그 가보면 아니 실제로도 그 그러니까 지원금에 의존하는 데서 이제 자립적으로 이렇게 나아간 곳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? 그럼요. 자활 사업이 갖는 어떤 그 사회적 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좀 봅니다. 예. 예, 제가 몸담고 있는 영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. 어제도 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은 그 자활 사업, 자활 지역, 자활 센터가 그러한 그 중간 지원 조직 기능으로서 저는 그 몫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하나의 그 저기 인프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전에도 뭐 태백에 오셨을 때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활센터는 지역 개발 회사다. 네네.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예.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. 이 광역이 예. 와서. 그리고 이제 전에 예. 그 뭡니까 이 뭐랄까 좀 인재라 그럴까? 네네. 그러니까 이런 자활을 돕고 진행하는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는 경험도 쌓이고 네네네. 이래서 뭐 그런 것도 중요한 이제 발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네네. 네. 지금 그럼 춘천은 어떤 상태세요?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뭐 자료를 좀 별도로 좀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광역센터의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지역 자활센터의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다양한 자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리고 직접 그러니까 자활 사업장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렇죠. 지원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요. 뭐 그런 사업도 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.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지원 기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민간 전달 체계상의 허브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 거죠.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.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러한 어떤 이런 정책이나 어떤 사업이나 저기 프로그램들이 이 광역을 통해서 이 중앙 다리에서 진행됐던 것들이 지역까지 원활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허브 역할도 이제 이 광역의 역할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이 광역센터에서 역점을 두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력 양성입니다. 저희들 이제 이 자활과 관련된 지역 센터나 아니면 이제 그 현장에 이제 하는 그 참여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죠. 이런 강원도는 다른 지역하고 조금 뭐 어떤 차별성이 특별히 있나요?
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뭐 산업 기반도 취약하고 또 인적 물적 자원도 좀 취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가 갖고 있는 특성을 좀 활용하는 사업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하고 있죠.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 강원도의 특성을 살리는 어떤 친환경 그 농산물, 식품 이거를 유통하는 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이 지역이 이제 그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고 싶어도 이 자원력을 창업을 하고 싶어도 또 창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강원도와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강원 드림뱅크라고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아주 작지만 그걸 기획하고 있고요. 강원도 18개 시군이 갖고 있는 그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잠자고 있는 돈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. 그거를 지금 이제 끌어내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그 첫 사례로 이제 영월군이 그 자금을 저희한테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그 영월군만 특화시켜가지고 하는 쪽으로. 네. 그래서 그 자금의 이제 용도는 뭐 저소득 농민이 소 한 마리 사가지고 나 좀 소 키워서 갖겠다, 자립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소 한 마리 사드리고 그 소가 새끼를 낳고 그 지역에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그렇죠. 하시는 거군요.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영월의 경우는 얼마나 정도 돼요? 영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한 2억 정도 이제 일단 자금은 꽤 있는가 봐요.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 돈이 남아 있죠? 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이게 취약한 한계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농협이나 이런 그 금융기관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은 그 금리도 이제 금리는 한 저기 3% 정도 되는데 금융기관이 하는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? 보증인 뭐 3만 원 이상 내는 사람 2명 세우라든지 또 뭐 담보 물건을 제시하라든지 하다못해 전세자금을 전세금을 빌려주더라도 그 물건이 건물가액이 3억이면은 그 3억에서 그 공시지가로 얼마 해가지고 거기에 뭐 압류된 물건 또는 뭐 담보된 물건이 얼마인지 그걸 빼고 이제 거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 일반 서민들은 실제로 사용을 안 하는 거군요. 사용 못하는 거죠. 접근성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농협이라든지 기존의 금융기관에 맡겨서는 어차피 안 되는 일인데 맡겼다가 결국 돈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잠겨놓은 돈들이 그렇게 있다는 얘기군요. 전국에 2천억이 넘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러면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? 각 지자체마다 돼 있는 거예요? 아니면 광역 지자체마다 기금이 조성돼 있고 시군은 시군별로 기금이 조성돼 있고. 근데 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이. 중앙정부에서 이제 시드머니를 주고 그거를 이제 지역에서 이제 그 기금으로 매칭하도록. 그게 2천억이나 되면 그래서 그거 잘 활용해도 큰 적이 되겠네요. 어제 저는 그래서 그 변호사님 그런 그 재원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저는 그 자금만 활용을 해도 그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. 그렇죠. 전국 2천억이면 큰 돈이네요. 그럼요. 그게 지금 잠들고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감사원이 감사를 해가지고 돈 왜 안 쓰느냐고 감사를 합니다. 감사 받을만 하네요. 이번에도 이제 그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다들 고민하는 거예요.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돈을.